쿠팡에서만 제품 판매하시면서 웃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은 나와도 절대 웃음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 아마 쿠팡 시장일 건데, 그래서 쿠팡 그리고 로켓그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쿠팡 강사님들이 보셨을 때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좀 다 같이 돈 벌어보자고 시간 내서 제품 등록하고 광고 세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광고에 의존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우리 소중한 시간과 노력들이 결국 아무런 보상 없이 삭제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1년, 2년 시간들이 날아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는 25년 12월 기준으로 실제 광고 성과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판매에 내가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쿠팡에서만 판매하는 현실적인 위험성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쿠팡의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판매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말고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소중한 돈이 2달 가까이 다른 데 묶여 있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그리고 그 정산을 나와 상대 거래업체가 1대1로 맞춰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구조거든요. 수수료와 광고비가 언제 어떻게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정산을 하면 좀 깔끔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주정산으로 해서 셀러 울렛으로 정산금 미리 받아서 카드를 긁던 자금을 활용하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서 온 리스크는 우리가 개인 사업 운영할 때 얼마의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는 이 자금 계획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구상을 좀 해야 되는데, 쿠팡은 그게 객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감으로 하게 돼요. 아, 얼마 팔리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나가더라, 그리고 얼마가 어떻게 정산에 들어오더라 해서 막상 까보면 생각보다 조금 들어오네, 와, 팔아서 다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자꾸 추측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금이 탁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뭐 대출 받으면 되지 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요새 쿠팡에서 대출 상품까지 간접적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쿠팡에서 제품 판매하려면 대출을 어떻게 낮은 이자로 잘 받는지까지도 이야기해주는 강의들도 있었어요. 그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에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한 레버리지인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돈줄이 막혀서 그걸 해결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하는 벼랑 끝에서 하는 전략인지. 그런데 쿠팡은 이걸 시작부터 손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속 가능하게 판매가 되면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템에 광고가 다 끊기거나 뭐 제재를 먹거나 아이템 매칭 들어와서 제품 뺏겨버리면 피눈물 흘리면서 발 동동 구르는 대표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쌓여있는 재고 해결할 방법 없지, 대출은 또 받아놨지. 근데 이게 웃긴 게 판매가 안 될 때가 아니라 판매가 정말 잘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된다, 매출이 높다, 마냥 즐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레드 같은 데 보면 매출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막상 까보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게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그 매출 볼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건 맞지만 이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우리도 또 판매하고 있잖아요. 공짜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의 대부분을 판매자들한테 다 전가하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여기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로켓그로스는 어떨까 봤을 때, 로켓그로스가 핫했던 이유가 초기에는 로켓그로스가 수수료가 별로 없었어요. 판매자 유치를 위해서 프로모션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노출도 잘 되고 내 제품이 쿠팡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송도 빨리 되니까 혜택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한때에 블루오션의 시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로켓그로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다못해 내가 아이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아이템 갖고 와가지고 로켓그로스부터 먼저 넣으라고 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택배를 사서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3PL 같은 개념으로 쿠팡 로켓그로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다고 봅니다. 로켓그로스는요, 내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이 다 되고 빠른 배송이 구매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섰을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로켓 배지 달고 있으면 배송이 빠르니까 구매하겠지, 내 제품은 뒷전이고 로켓 배송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내 제품을 팔겠다라는 구조로 가버리면 재고로 남았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커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제품이 원래 잘 팔리는데 이 제품이 고객들에게 배송의 편의성을 더해서 더 많은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로켓그로스에 입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충 뭐 40%라고 봤을 때도 광고비 떼고 수수료 떼고 내 원가 다 떼고 뭐 잘 나오면 20%, 잘 안 나오면 10%, 더 안 나오면 마이너스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계산된 구조가 아니라 확률 싸움에 던져진다는 게 더 문제예요. 로하스가 좀 잘 나오기 기대해야 되고 내 광고가 잘 집행되길 기도하는 메타라고 해야 되는데, 로켓 그로스로 돈 모으는 판매자들 잘 있던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들만 듣고 그 상위 0.1%의 돈 버는 판매자가 내가 될 거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쿠팡의 방향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중국 판매자들이 쿠팡 입점하는데 기존 45일에 걸렸거든요. 지금은 기간이 1일로 단축되면서 쿠팡이 도매처들, 중국에 있는 도매처들이 직접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같은 개인 판매자들이 방어하고 싸우기에는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런 내용 계속 변화하는 내용이긴 해도, 내 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가 아직도 그 해외 도매처들이 나의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위너 매칭이 성사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뺏긴 거는 지금부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상표권 등록했는데요, 안 통합니다. 이제 내가 직접 제조하거나 OEM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면 상표권은 쿠팡에서 지금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서로 민사를 하든 뭘 하든 해결해라는 거죠. 쿠팡이 판매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쿠팡은 싸게 파는 사람이 누구라도 괜찮다, 쿠팡에 와서 저가 전략으로 판매해달라 라는 기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쿠팡에서 판매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다들 느껴보셨겠지만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당장의 판매 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쿠팡과 로켓 그로스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제품을 빼지 않으면 창고 보관비만 들어가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매자를 위한 상단 시스템,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궁지를 몰리는 거는 현실입니다. 쿠팡 자체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가율이 30%가 안 되고 로하스가 한 500% 정도 이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로켓 빼서 로켓 그로스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쿠팡 판매, 로켓 그로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이 구조가 쿠팡의 로직 변경,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쿠팡에 남아버린 우리 재고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판매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이 리스크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하다가 망해보신 분들은 내가 몇 년을 잘 가더라도 딱 한 번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면 몇 개월 내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잘 팔았다고 해도 리스크에 노출되면 앞에서 벌었던 거 다 까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처럼 크게 망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너지는 거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실제 온라인에서 제품 팔아서 좀 웃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좀 살펴보면, 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쿠팡 윙 판매는 들어가도 로켓 그로스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위에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도 돈을 모으면서 사는 0.1%가 되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저도 쿠팡에서 돈이 되니까 아직 제품 판매하고 있겠죠. 전체 틀은 간단합니다. 내 제품이 아닌 공산품은 쿠팡에서 유통하지 않는다, 판매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어차피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공산품은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쿠팡에 몰입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하시는 게 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내 제품을 그래도 좀 수월하게 만들어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자체 생산 또는 OEM 제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쿠팡이라는 이 플랫폼에 의지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뭐 자사몰 등을 주축으로 해서 내 상품을 내가 스스로 최대한 열심히 홍보해서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쿠팡에서 자동으로 돌려주는 광고에 의지해서만 판매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로하스가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광고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홍보하는 내 제품을 알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고장날 일이 없어요. 노출이 저조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망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홍보하는 게 내가 하기 싫어서 멈추는 거, 그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좀 제대로 된 제품을 계속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거나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우리 맘카페 침투 마케팅이나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끝없이 반복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된 내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은 무조건 쌓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출의 어떤 볼륨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쿠팡을 보조적으로 사이드 메뉴 같은 느낌을 활용하시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우리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서 바이럴 마케팅 한 그 콘텐츠에 접촉하지 못한 고객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유입하기 좋은 것은 또 쿠팡이거든요. 그래도 검색 기반으로 다수에게 정말 많은 노출량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쿠팡을
버리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쿠팡을 사이드처럼 들고 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매출 구조는 쿠팡이 한 30%, 나머지 70%가 네이버나 자사몰을 주축으로 한 바이럴, SNS 마케팅과 결합이 된 구조를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로 가야지 돈이 막히지도 않고 회사라는 모습을 갖추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쿠팡 매출보다는 네이버 매출을 올리는데 지금도 힘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이제 부업으로 하기에는 시장문이 정말 좁아졌어요. 작년이랑 올해가 온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저도 제 주류 상품 말고 다른 제품 가지고 판매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바이럴도 필요 없었고 SNS 마케팅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올리면 팔리는 시기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을 어떻게든 내가 발로 뛰어서 홍보하는 시대, 온라인 영업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너무 하기 싫다면 온라인 판매를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네이버를 주축으로 한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댓글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조금 우리가 사업으로서 좀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구조는 쿠팡의 주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내 제품 좀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